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김부겸이라는 이름은 참 일찌감치 거론이 됐습니다. 네, 앞서 여러 차례 출마를 고사해 오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된데 어떤 게 결정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구의 사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누가 들이대면서 당신 혼자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저를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려운 지역에서 후배들이 또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금 뛰고 있는데 당신만 그걸 외면할 거냐. 말하자면 당신이 받은 대구 시민들로부터의 그런 사랑과 신뢰 이런 정치적 자산을 한번 후배들과 함께 같이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뭐 중앙당의 압박도 심했고요. 예. 그 말씀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대구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좀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뭐 정치를 10년 이상 했잖아요. 물론 뭐 당선은 한 번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고향이고 하니까 이런 어떤 강한 좀 책임감 같은 들죠. 네. 네, 얘기가 나와서 또 여쭤봅니다. 앞서 대구에서 이 도전하는 이번 선거는 5번째입니다. 네. 앞서 4번의 선거를 치르셨는데 이번은 좀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시민들 사회에서 정말 대구 사정이 어렵다, 이제 절박하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서 이야기들은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 개인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좀 줄어들었는지 옛날에는 주변에 가서 귓속말로 열심히 하라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잘해봐요 뭐 주변 사람들이 들어도 그런 거 거리낌 없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최근 TBC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또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 모든 1대1 구도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저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저쪽 후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그런 착시 현상이라고 보고요. 결국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마지막에 당대당 대결로 또 몰고 갈 것이고 이런 등등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밑바닥 민심은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구의 이 녹록치 않은 현실과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저런 정도의 정치는 여러분이 회초리를 치셔야 제대로 된 보수 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금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대구가 국힘을 버려야 보수가 제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여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보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애국심이 있고 네. 그리고 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어떤 원칙과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고 이런 게 우리가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믿는 분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 이제 경제 관련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 GRDP가 아시다시피 30년 넘게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후보님께서도 대구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후보님만의 경제 정책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구를 어떻게 살려보자는데 뭐 저만 따로 노하우가 있는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본적으로 대구가 뭐예요? 과거 섬유산업이라는 우리들의 산업화의 어떤 강한 엔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이 적절한 전환을 못했잖아요. 지금 대구가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죠. 기계, 금속, 로봇, 메디칼 뭐 등등에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라는 어떤 다가오는 문명의 어떤 전환 이걸 빨리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이 땅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이 젊은 이 두뇌들하고 또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구라는 것은 여기서 선순환이 되는 그런 경제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경제로 도약할 것입니다.
네, 또 이어지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당 시장이 되어야 정부의 지원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행정통합, 신공한 이런 지역의 수건을 또 해결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순위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대구 스스로가 이제 자생력 있게 성장하는 것이 제일 이제 시급한 일이지만 우선은 그동안 너무 메말랐잖아요.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 시장이 아무래도 정부를 잘 설득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전임 시장님들께서 하고 싶다가 잘 못한 것 중에 제일 큰 걸림돌이 이 통합신공항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우선 정부가 좀 선투자를 해줘야죠. 그걸 설득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보이신 행보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하셨어요. 네네. 벌써 뭐 메시지가 쏟아질 것 같은데 예. 기억에 남는 문자, 메시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진짜 받나 안 받나 확인 전화가 많이 오더니 이제 그건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건 사라졌고요. 나머지 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지 문자로 보내세요. 그 중에는 결국은 뭐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왜 우리가 대구를 떠나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다시 대구에 돌아가서 뭔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해놓고 대구 변화를 만들어 달라, 대구의 어떤 미래 산업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대구에 있는 대학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그렇게 도약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하시면서 지역의 현장에 또 바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행보가 당선 이후에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 이런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서서히 이제 뭐 행정이고 무엇 간에 투명성이 지금 점차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물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기밀을 지켜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국정 운영과 마찬가지로 이 시정 운영도 시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궁금한 게 좀 생겨서 여쭤볼게요. 대구에서 도전하는 5번째 선거라고 앞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선거만에 앞선 선거들과는 다르게 이번 선거만에 좀 차별화된 선거 전략이 있는지요? 갑자기 뭐 선거가 갑자기 뭐 차별할 수는 없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저의 경쟁력은 전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마침 대통령 임기 4년 남았고 또 시장 임기도 4년입니다. 이럴 때는 여당 후보를 뽑아서 심부름을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도록 시키는 고점. 그러니까 이 정치 혹은 행정에서 효용성을 느끼시도록 시민들께 호소하는 것. 그게 뭐 최고의 전략입니다. 진정성 그리고 이 정치의 효용성을 느끼게 네. 하겠다. 그걸 네. 우리 대구 시민들이 느끼셔야 바꿔놓았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대구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이걸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또 한번 해보자라고 에너지가 모이면 다 돌파해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지켜낸 대구 시민들입니다. 이제 대구가 어려울 때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새로운 멋진 선택, 멋진 대구의 도약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저 김부겸 이번에 꼭 한번 써 먹어주이소. 네, 부님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